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선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10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2017 돌직구쇼 대선 상황실 오늘도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상황실의 의제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 상황실의 의제는요. 비영남 초대 총리 홍찍문 대 안찍문, 홍찍문 선생님과 안찍문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이게 다 어떤 얘기인지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종교이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려 하면서까지 이렇게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지율 1위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 실장이 준비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5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지금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김 실장이 오늘 대선 상황판에 준비한 4월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39.1대 31.8로 4월 첫째 주에 시작했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두째 주에 이르러서 접점을 딱 붙었습니다. 딱 붙었고 일부 여론조사에는 역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곧바로 4월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4월 넷째 주 38.5대 25.2로 두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홍준표와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거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범위를 넓게 형성하고 있다가 어찌된 일인지 4월 넷째 주에 이르러서 홍 후보가 12.3, 안 후보가 25.2, 두 후보의 격차가 이제는 여기서 저쪽 땅이 보일 정도의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홍 후보는 이참에 안 후보마저 제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홍준표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심상정 후보와 이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한번 볼까요? 물론 39.1대 3.7로 극과 극으로 시작했던 두 후보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4월 넷째 주에 들면서 문재인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심상정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서 7.5%를 얻었다. 심 후보가 문 후보를 뒤집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지만 문 후보의 지지율을 심 후보가 많이 깎아먹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참에 문과 심의 대결이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얼마나 변수가 될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임태훈 시장님, 지금 어떤 후보 간의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문재인이 아닌 후보들의 총합은 같아요. 같거나 약간 늘어나거나 거기에서 이제 제로섬 게임 양상인 건데 그래도 이 선거가 좀 흥미롭게 가는 것이 만약에 문 후보가 지지율이 확 늘어났으면은 이 구도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냥 어대문으로 가는 건데. 어대문이라면 어차피 대통령 문재인.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구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한 2주째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잖아요. 내주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여론조사 이게 마지막일 텐데 저런 구도에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간다면은 이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한번 다시 이게 꺾여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하강세가 올라가고 홍준표 후보에 올라가는 게 꺾인다면은 또 이제 모르게 되는 것이고 한번 어찌됐든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있다. 누가 되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이 추세가 유지돼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전에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그 점 때문인데 박성규 전 대변인. 안철수 후보와 지금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많이 그렇게 영향을 서로 받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과 안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반대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홍이 오르면 안이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뭔가 유승민 후보와의 어떤 세력 연대 혹은 통합정부안을 발표해서 홍 후보의 성장세를 좀 떨어뜨리려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단일화, 또 바른정당하고 유승민 후보와의 연대를 얘기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제가 좀 이제 짚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지만은 안철수 후보만큼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가 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이런 경우도 흔치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안철수 후보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은 떨어진 계기가 텔레비전 토론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예. 자기다움을 못 보여줬거든요.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다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때 문재인 후보를 대항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넘어가는 권력을 저지하거나 또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기대를 했던 보수 후보 측, 여기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철수함을 보이지 못하면서 빠지는 것이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분명하게 보수 우파를 결집할 수 있는 이슈들을 던지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토론을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시속 게임은 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국민 통합과 관련된 기자회견도 하고 뭐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쓰러운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연대나 연합이나 또는 그 바른정당과의 어떤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경우에 유효하냐면은 본인이 본인의 자질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치를 끌어올렸는데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경우를 이분을 지지하고 있는 분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최대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합류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게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대가 저분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고 계속 빠지는 경우거든요. 지금 보니까 안철수 후보야말로 그동안 쭉 얘기했던 정치공학적 연대를 하지 않겠다. 정치공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다 주장을 했는데 지금 바로 본인이 그 덫에 빠졌어요. 덫에 빠졌다. 예, 덫에 빠져서 김 빼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안철수 후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단일화나 또 국민통합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에게 충격이 되는 어떤 신선한 발언을 통해서 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토론을 통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자기다움을 회복하고 국민이 본인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네, 지지율 격차 그래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상황실 의제도 공개를 해드렸는데, 의제와 관련된 대선 뉴스 3가지 공개하겠습니다.